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카톡을 보내기 전에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렇게 문장을 여러 번 고쳐 쓰고 또 거절하고 싶은데도 그냥 괜찮다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루 종일 그 이유를 떠올리고 칭찬 한마디에는 기분이 좋아졌다가도 또 작은 비판이라도 들으면 마음이 하루 종일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관계를 잘 지키고 싶어서,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조금 더 참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반복되면 어떨까요? 점점 내 마음보다 남의 마음이 더 중요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지치게 되고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루가 끝나면 이유 없이 피곤하기만 합니다. 정말 당신은 착하고 배려가 많은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믿으며 너무 오랫동안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상담실에서 들은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상사가 한숨만 쉬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 한숨이 자기 잘못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의 시선과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상사가 한숨을 쉬거나 미간을 찌푸려도 어떤 사람은 오늘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부터 마음이 얼어붙어요.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또 실수했나?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사가 한숨만 쉬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 나는 맨날 이럴까요? 왜 이렇게 남의 눈치만 보며 살까요?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해보셨다고 해요. 상사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 나 때문이 아닐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도 해보고 스스로를 다독여도 보셨다고요. 그런데 어떠셨냐고 물어봤더니 잠시 괜찮아질 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똑같이 마음이 얼어붙는다고 하셨어요. 마치 껌딱지처럼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주변 사람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살펴야 했던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기분을 빨리 알아차려야 혼나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를 읽어야 안전했던 그 사람에게는 눈치를 보는 능력이 나를 보호하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최선의 전략이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때 나를 지켜주었던 방식이 성인이 된 지금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사의 한숨, 배우자의 무표정한 얼굴, 친구의 짧은 답장, 아이의 짜증 섞인 말투,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속 경보기가 먼저 울립니다. 그리고 거의 자동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부터 떠오르는 것이죠. 물론 머리로는 알죠.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이 마음은 이미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유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좀 예민해요. 원래 제가 눈치를 좀 많이 봐요.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건 성격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너무 익숙해진 생존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 많이 사용하는 IFS라는 심리치료 이론에서는요. 사람을 하나의 성격, 하나의 마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함께 살아간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안에 눈치를 많이 보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IFS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 관점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치를 보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눈치를 보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성격이라고 착각할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실수하면 아주 크게 혼났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의 표정을 늘 살피면서 자랐고, 또 어떤 분은 착해야 사랑받는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충분한 이유와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이 눈치 보는 마음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려고 정말 오랫동안 애써온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눈치 안 보고 내 멋대로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눈치를 보는 마음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없앨 수도 없고요. 없애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조금씩 덜 끌려다니게 돼요. 저는 상담실에서 그 마음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긴장했구나. 정말 애썼구나. 언제부터 혼자 그렇게 애쓰고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질문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은 눈치를 보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없애려고 하기보다요. 이렇게까지 애써온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조금만 너그럽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이 질문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긴장하고 애쓰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나를 탓하는 자리에서 나를 이해하는 자리로 조금씩 옮겨다 놓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이 말을 자주 떠올려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남의 표정이 아니라 그 표정을 혼자 책임지려는 내 마음일 때가 더 많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IFS를 공부하면서 가장 깊이 공감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도 이유 없이 생기지는 않았다라는 걸요. 모든 마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왜 그렇게까지 애써왔는지 한 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마음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은 왜 아직도 그러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이게 아니라요. 그동안 정말 애썼구나. 정말 혼자 고생 많았어. 이런 말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거 정말 내 얘기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저도 눈치를 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